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창빈입니다. AMPN 글로벌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의 실전 저희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나눠볼 얘기들은 일단은 좀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주제는 바로 타겟 설정 그리고 노출 제한. 노출 제한입니다. 일단은 사실 그 노출 제한하면은 제가 요 근래 좀 재밌는 썰을 하나 들었는데 네 맞아요. 현아대님께서 최근에 이제 광고 세팅을 진행을 하는데 광고 소재를 등록했는데 특정 소재가 죽어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고 설정에서 타겟 설정할 수 있는 탭을 다 들어가서 뭐 연령이나 성별 체크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역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제가 광고하려고 했던 키워드가 제외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일단 그런 기본 타겟들을 다 점검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광고 그룹도 삭제를 하고 다시 등록을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해보고 창빈님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출이 안 되는 사유를 찾았던 게 바로 그 광고 노출 제한 IP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컴퓨터 IP가 노출 제한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박하고 신기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타겟팅 그리고 제외 키워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내가 설정한 소재가 노출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면 IP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IP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경우긴 한데 간혹가다 이제 부정 클릭이나 이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께서 저희가 광고 관리 담당 마케터를 조금 이제 착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대행사분들도 그렇고 광고주분들도 광고를 관리하는 주체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IP가 어떤 경로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 있다면 광고 모니터링에 아주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광고 세팅 전에 한 번씩 그냥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IP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지만은 실제로 광고 노출이 안 된다고 해서 광고주께서 요청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지만 뭐 처음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주가 직접 세팅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실 이게 타겟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지역 타겟팅, 뭐 시간, 성별, 연령 보통 우리가 그렇게 타겟팅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타겟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 세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고 클릭률 향상 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인이 설정을 해놓고 이게 착각을 하거나 확인이 안 됐을 때 계속 광고 검색을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걸어놓고 만약에 광고 그룹이 정말 많으면 가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광고 성과와 이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는 지역 위치 기반으로 뭐 판매를 하거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광고주분께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타겟팅을 설정하는 건 되게 많죠. 왜냐면은 뭐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는
클릭률이나 아니면 이제 전환율 자체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출근하고 나서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그리고 또 점심 시간대는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시간대로 뭐 노출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연령대가 이제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구매가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구매가 정말 힘든 상품, 뭐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을 하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세팅인데 이걸 통해서 광고 노출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어떻게 노출을 효율적으로 시키느냐가 또 따지고 보면은 그 광고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가 조금 있을까요? 실제로 뭐 해보셨던 것 중에서? 일단은 저는 남녀 연령에 따라서 이제 노출되는 그 키워드 그룹 설정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제품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제 남녀 반응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예. 주얼리 같은 경우도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좀 더 반응도가 높고 전환율 차이도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그룹 세팅에서 성별 그 전환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서 가중치를 좀 둬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남성의 가중치를 조금 낮추고 여성한테 조금 더 부여를 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전체 광고 효율 자체가 좀 올라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뭐 이런 제품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남녀 반응도 차이가 크게 난다 하면은 좀 반응도가 높은 타겟에 좀 더 가중치를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여성분들한테 조금 입찰가를 올리고 광고 그룹을 따로 빼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광고 효율이 좋을 수 있게끔 제품을 뭐 남성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들을 겨냥한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뭐 선물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또 키워드를 빼고 입찰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네, 아예 그룹을 분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여성만, 남성만 이렇게. 그리고 이건 진짜 소소한 건데 이제 저희가 계정을 새로 광고주분들을 새로 만나다 보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건데 이제 지역 타겟팅을 설정을 하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리나 하남 이쪽에만 노출을 하고 싶은데 네. 지역 타겟팅 걸어둔 걸 보면 구리, 하남,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전체를 다 걸어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가 구리, 하남의 상위이기 때문에 구리, 하남에도 노출되지만 나머지 뭐 광명, 포천, 의정부 이런 나머지 경기도에도 모두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중복 노출은 조금 피해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제 세팅하다 헷갈렸던 적이 그쵸. 있어서 이거 좀 헷갈리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뭐 중복 노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일단 타겟팅 같은 경우나 노출 제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효율을 내기 위한 타겟팅 설정함에 따라서 이제 가끔 헷갈리거나 그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광고 노출이 안 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 그리고 성별, 연령, 시간대 등 체크해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IP 제한도 확인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기. 네, 민섭님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커머스 업종인데 지역 타겟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머스라기보다는 뭐 사진관, 스튜디오 네. 뭐 따지고 보면은 그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오프라인 상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 타겟팅을 조금 상세하게 했던 거고 네. 커머스 쪽이면은 이제 뭐 사진관이지만 그 쇼핑 검색 쪽으로 그 패키지 같은 걸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진관 같은 쇼핑 상품들은 전체 지역에 노출하기보다는 뭐 포천이면 포천, 의정부면 의정부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두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역 기반인 경우는 지역 타겟팅을 많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커머스 업종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 타겟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거의 웬만하면은 다 택배로 배송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광고주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신 부분이 산간 지역 배달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광고주의 요청 사항이고 그 애로 사항이긴 한데 한번 그렇게 배송이 안 되거나 해서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차라리 그냥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쪽 섬 여기 안 되고요. 여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출 제한을 걸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노출 제한을 다 건 게 아니고 아예 광고 그룹 세팅단에서 노출을 이제 지역마다 따로따로 걸어놓고 관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업종 같은 경우 사실 이제 DB 업종이긴 한데 인테리어 업종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커머스 업종도 이제 지역별로 그 가끔 광고주께서 요청을 주시긴 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전에 핸드폰 수리 업종이었었는데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가끔 대량으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지역의 대학을 같이 다니는 이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핸드폰 수리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단체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택배로 했을 때 가능한지 그래서 그때도 지역을 따로 설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재별 분리 방안입니다. 소재별 분리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잠시만요. 이제 뭐 거의 오프라인 기반의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 오프라인 기반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진입한다는 거는 결국엔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을 하기 위함인데 오프라인 기반으로 뭐 고깃집이었어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좀 어느 정도 고객들이 있고 그 업체에 대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품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이제 광고주께서 생각을 하셔서 요청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사실 오프라인 기반에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품에 대한 소구 포인트가 있느냐. 이게 경쟁력이 있다면 쇼핑 검색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딱히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같은 제품을 뭐 다른 데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대가 안 맞는다. 그런 경우는 사실 광고를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일단은 경쟁사 뭐 이제 경쟁사나 아니면 경쟁되는 상품들을 먼저 일단 조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이긴 한데 이게 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많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사진관이나 아니면 헬스장 같은 이런 온라인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업종들은 사실 뭐 쇼핑 검색 광고도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패키지로 진행을 했을 때 그 뭐 문의를 하고 견적을 받는 것보다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예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들을 구매하는 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한번 창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사 상황이나 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진입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찰가 자체를 뭐 최상단 위치하거나 뭐 경쟁도가 세지 않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 측정 정도는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소재별 분리 방안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 하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판매 제품의 키워드를 경쟁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가격 경쟁력이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같은 제품인데 검색을 딱 했을 때 우리 제품 훨씬 비싸다고 하면은
판매가 안 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들지만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그 각 브랜드나 이제 제품 라인업 등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한 업체가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제품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쇼핑 검색 아시다시피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하다 보면 그냥 카테고리를 묶어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각 브랜드별이나 카테고리별로 분리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들지만 초반에 카테고리나 이제 브랜드별로 구분을 해놓고 모바일 PC 세팅을 해놓으면은 추후에 이제 상품이 추가가 됐을 때 추가하기도 편하고 세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특별히 귀찮아도 브랜드별 주류, 비주류, 그러니까 주력, 비주력 상품 정도만 구분을 해도 이후에는 세팅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키워드 분리하는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메인 제품이랑 서버 제품을 먼저 광고주분들이랑 논의한 다음에 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각 제품마다 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쵸. 메인 키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브로 발굴한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서 뭐 엑셀이나 뭐 시트로 따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품을 선정을 한 다음에 노출 희망 키워드 리스트를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광고 그룹단에 적용을 하고 또 입찰까지 조정해서 실제 순위를 모니터링하면서 좀 조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는 것도 좀 광고 운영에서 소재 분리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진영님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여러 개를 복사를 했는데 복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광고 그룹이 엄청 많고 그 안에 소재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소재 중에서 소재 연동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광고 그룹 하나에 뭐 제품이 몇십 개씩 들어가 있으면은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광고 그룹이 만약에 몇십 개라면은 다 파악이 어렵겠죠. 그래서 한 번에 캠페인을 나눠 놓고 복사를 하려는데 복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캠페인에 있는 광고 그룹이 10개면은 10개를 한 번에 넘겼는데 7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3개 광고 그룹에 소재 연동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상품이 삭제됐거나 아니면은 뭐 품절 상태가 돼서 소재 연동 제한이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은 광고 그룹 내에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안 넘어갑니다. 아예 복사가 안 돼서 만약에 이 소재 연동 제한된 걸 삭제를 하고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직접 그 제품 빼놓고 하나씩 넘기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이제 연동 제한이 풀리면 그때 다시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모바일 PC를 나눠놓고 각 브랜드별로 일단은 먼저 나눠놓고 진행을 하면은 이후에 연동 제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캠페인 하나에다가 광고 그룹을 다 넣어버리면은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연동 제한을 풀고 진행을 뭐 나누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갖고 나누면 결국엔 품질 지수 자체가 원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칸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웬만하면은 일단은 나눠놓고 진행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소재 연동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많이 진행을 해보면은 그 좀 전환이 빠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회전이.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계속 품절 상태이고 금방 품절돼 있고 내일 들어가봐도 품절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빠른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업종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번에 광고 관리 한번 하다가 네. 너무 이제 연동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에는 제가 직접 다 옮겼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날 야근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날 제가 좀 늦게 갔을 때.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것도 그러면은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메인 제품 그리고 서브 제품
이런 거 선택해서 선택하고 키워드 리스트 작성 해보기 네. 였고 창빈님도 주력 제품 주력 제품하고 이제 브랜드별 브랜드별 그리고 이제 각 캠페인별 뭐 포인트인데 그냥 시즌성인 캠페인도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캠페인별로 운영. 그래서 확실하게 분리 운영을 통해서 나눠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편해지고 추가하기 편하죠. 분리 운영을 분리 운영 시 뭐 품질 지수나 네. 아니면은 그런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좀 대응하기 편하다. 네. 뭐 당연하게 키워드 관리나 제 키워드 관리도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말씀 잘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말씀 나눠볼 내용이 제외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제외 키워드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제외 키워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제외 키워드 그 그룹단에서 제외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은 그 최근 뭐 30일 기준 아니면은 그 전 데이터까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엑셀로 한번 시트를 다운받아 보고 전환율이나 뭐 클릭률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율이 좀 괜찮은 그룹이 있다 하면 앞서 이제 키워드 분리하는 그 방안에서 다시 연장인데 노출임한 키워드가 A여서 A에 해당하는 그룹을 만약에 만들었다. 네. 근데 제외 키워드가 A1이 잡힌 거예요. 아, 예. 네, 이 A1의 효율이 괜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A1을 다시 새로운 그룹으로 부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를 보고 전환이 나온 괜찮은 키워드가 있다 하면은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또 그룹을 새로 부여를 해주는 편이라서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창민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 선수들 축구 선수나 이런 승강제도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력이 있었는데 검색량이나 이런 쪽에서 얘가 주력이 맞지만은 실제로 효율이 좋은 뭐 살짝 뭐 서브 키워드가 주력으로 승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맞아, 파주고 맞아. 너는 잘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 줄게 해서 관리를 또 따로 해주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근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간다면은 광고주랑 제가 조금 논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실제 객단가가 얼마큼 그러니까 판매했을 때 실제 순매출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신다면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 하나 팔았을 때 2만 원 이상이 남는다. 뭐 2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진짜 세세하게 보면은 그 제품 이제 전환율과 뭐 광고 비용 그리고 뭐 클릭 수나 아니면 전환 수를 실제로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제외를 시켜주거나 올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광고주께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정말 계산기 두들기면서 세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에 한해서 실제로 제가 뭐 모니터링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은 저도 제품 하나를 이제 교차로 세팅을 많이 하죠. 많이 하듯이. 그래서 주력 키워드를 교차해서 이제 그룹을 여러 개 나눠줘서 한 소재를 여러 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냥 키워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팅별 뭐 연령대나 아니면 시간대, 노출 같은 소재인데도 뭐 성별에 따라서도 관리를 아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정말 로아스 향상이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소재를 여러 가지 광고로 분리를 했을 때 잘 되는 애들은 좀 더 키워주고 안 되는 애들은 조금 낮춰주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 키워드를 잡을 양이 많거나 뭐 관리를 한 번에 하지 못한다면 저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상세하게는 데이터를 최근 몇 달치 정도 데이터를 같이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4, 5, 6월이면은 그 각 월당 전환율이랑 뭐 클릭당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시트에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돼서 효율이 안 좋은 애들은 제외 키워로 놔주고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 애들은 올려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각 월마다 정말 전환이 좋은 키워드는 또 특별하게 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 그룹을 사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넘버링을 잘 해주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 바로 로아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간혹 가다가 뭐 제품이 워낙 많은 경우에는 메인 제품이랑 서브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품 마진율이나 객단가 등을 고려해서 이 제품은 좀 마진율이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제품이 사실은 그런 제품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판매 수량을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 제품, 서브 제품 선택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팁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소닉 텍사스님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요즘 좀 부진하고 잘 되는 곳은 물론 잘 되겠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미 시장이 장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신생 업체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화가 돼서 리뷰 수나 구매 건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면 거의 그 키워드는 못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순위가 밀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제가 저도 이용을 하지만 편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경쟁을 하는 이유는 오픈마켓에 진입을 했을 때 오픈마켓에 들이는 비용보다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자사몰이나 홈페이지를 뭐 돈을 많이 주고 생성을 안 해도 간단하게 자영업자들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는데 제품 자체가 조금 경쟁력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진입을 하지 말고 다른 매체로 돌려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꼭 드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의 경쟁력이 너무 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미디어 믹스 제한 드리는 것 같아요. 뭐 다른 DA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가로 고객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제품을 인지한 층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스토어를 조금 병행하자. 쇼핑 검색을 병행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종에 따라서도 워낙 다르니까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얼마 전에 저도 연락을 받은 게 한 광고주께서 이제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몇 호점 정도로 이제 직영점 여러 개가 생긴 고깃집이에요. 실제로 판매나 뭐 고객 수도 되게 많고 조금 오래된 고깃집인데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제품에 대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우리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를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특이점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또 광고비로 많은 시간하고 돈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버틸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구 포인트가 있고 이 제품에 정말 뛰어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소액이라도. 그렇게 해서 효율을 보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조금 다들 목표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두면은 실제로 저도 브랜드 그 자사명에서 전환이 좀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쇼핑 검색이나 뭐 파워링크나 다른 검색 광고의 의존도를 조금 낮춰가는 추세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오면 자사명에서 거의 뭐 70% 어쩌면 그 이상으로도 전환이 발생이 되는 편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믹스를 통한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만약에 SA 쪽에서 검색 광고 쪽에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DA 매체에서도 그냥 DA 매체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구 포인트에 맞는 연령대 맞는 매체 쪽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외 키워드 부분도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객단가 그리고 마진율, 그리고 뭐 상품 경쟁도 경쟁도 등을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환율이나 클릭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비주력 키워드, 그러니까 서브 키워드에서도 이제 높은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또 키워드 발굴 네.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휴 키워드 자체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나오는 이 직접 전환율을 통해서 사실 간단한 뭐 제휴 키워드 관리라면은 직접 전환율을 통한 뭐 직접 클릭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제일 쉽지만 제일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죠. 제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그 광고주 스pen딩에 따른 조금 광고 세팅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광고주 스pen딩에 따른 세팅. 뭐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잘 될 수 있겠느냐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실제로 쇼핑 검색 광고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루 예산 거의 10,000원 정도만 소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미디어 믹스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뷰티 업종 광고주인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의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를 했었고 제 키워드나 그냥 키워드 관리를 통해서 효율은 거의 로아스가 기본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키워드 검색량도 많고 그래서 자사명을 통한 구매가 거의 된다고 봐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크게 뭐 비용을 소진 안 하고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광고비를 소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생활용품 쪽으로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으로도 낮은 입찰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뭐 보통 평균적으로 뭐 1,400%, 1000% 이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키워드 뭐지 쇼핑 검색이 쉽지는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막고 실제 전환되는 키워드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제 키워드를 좀 걸어두는 편이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pen딩인 100에서 300만 정도 해당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식품하고 이제 식품 광고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해당 브랜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다른 쪽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확보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워링크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추후에 그 기운을 바탕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진입을 했는데 애초에 파워링크에서 어느 정도 노출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전환이 나오다 보니까 쇼핑 검색 광고를 진입했을 때 조금 빠르게 성장한 업체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랐어요.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통한 것도 있겠지만은 기존 쇼핑 검색 말고 파워링크에서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면은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저도
이제 자사몰하고 스토어가 있었는데 자사몰 쪽 말고 스토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DA나 SNS나 다른 매체를 진행을 했을 때는 자사몰 유입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주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가 편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백예 선배. 저희도 뭐 뷰티 업종이었는데 네. 저희도 원래는 자사몰로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순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로 전환을 하고 나서 뭐 자사명에서도 물론 검색량이 좀 있었고요. 네. 이미 뭐 바이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자사 좀 검색량이 올라올 만한 미디어 믹스를 진행했었어서 그래서 자사명에서 조금 전환이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그 성분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뭐 뷰티 제품들마다 뭐 여드름에 좋은 성분이라던가 그런 특정 성분들 키워드 그 소구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어서 그 키워드에서 조금 전환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키워드로는. 그래서 뭐 100에서 300만 원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정말 경쟁도가 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팅하고 광고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효율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300에서 500 정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만의 스pen딩이에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기존에는 원래 100만 원 사용하시다가 자영업자세요. 근데 제가 같이 쇼핑 검색 광고 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와가지고 뭐 많을 때는 600에서 700만 원까지 쓰시고 지금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쓰시는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도 진짜 제품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각 브랜드별로 운영을 하니까 정말로 저도 처음에 세팅했을 때는 이제 브랜드별 분리가 정확하게는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냥 판매 제품별 분리를 해놨었는데 그 제품을 또 브랜드별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넣고 빼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뭐 연동 제한이 걸린 것도 확인하기가 좋고 실제로 이제 같이 몰아넣고 같은 브랜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키워드 잡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정말 쇼핑 검색 광고의 꽃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뭐 500에서 1000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잖아요. 저희가 같이 했었던 그리고 같이 하고 있었던 이제 광고주 중에 하나인데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각 계정마다의 그 스pen딩이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취급하는 제품들이 대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또 그 제외 키워드 활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의 노출을 희망하는 그룹에서 A1이 조금 전환율이 좋아서 그 그룹을 그냥 너 가져 하고 A1 키워드에 조금 부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 키워드들을 잡아갔던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pen딩이 이 정도 되면은 서브 키워드가 충분히 전환 키워드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발굴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간략한 데이터로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보고서를 거의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창민님도 그러셨겠지만 노출 순위를 조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객단가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첫 페이지에 노출됐을 때랑 좀 3, 4페이지 노출됐을 때랑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순위를 조금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미 검색 광고 내에서의 순위가 브랜드나 브랜딩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 조절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같이 그때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논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경쟁사들이 항상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경쟁사 모니터링도 할 겸 순위를 계속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에서 쇼핑 검색에서 한 1000에서 3000 정도
해당 이제 디지털 가전 그리고 생활 접화 이것도 뭐 계정이 같이 엮여 있죠 저희가. 근데 이제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는 워낙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소진율이 빠르고 진짜 시간대별이나 아니면은 프로모션별로 진행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브랜드 검색 광고 이외로 뭐 쇼핑 검색 광고는 거의 전쟁터와 같고 그 예산 설정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는 경쟁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와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과의 싸움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어서 실제로 조금 고려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이제 브랜드 검색량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잖아요. 네. 뭐 다른 미디어 믹스도 지금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도 원래는 그 자사 키워드, 좀 세부 키워드 위주로 진행하다가 이제 좀 효율 좋은 메인 키워드로 확장한 케이스이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좀 키워드 확장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공유해드릴까요? 일단은 먼저 지금 재현 박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살짝 보시면은 예, 쇼핑 검색으로 스마트 스토어 TV 판매 업체인데 2등을 무조건 유지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등을 무조건 유지한다는 게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가끔은 2등이 될 수 있고 3등이 되거나 아니면 1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근본적인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순위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면은 각 시간대별 데이터를 다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위치별로 그리고 전환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키워드 순위와 그리고 세부적인 키워드 순위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왜냐하면은 분명히 저 정도로 진행을 하면은 많은 광고비를 쓰시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랑 그 소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정말 따지고 보면 속된 말로 뭐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분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고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위로 노출을 했을 때 그 1위랑 3위에 노출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가격이랑 저희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고 사실 그리고 뭐 리뷰나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겠고 2위에 있을 때 조금 효율이 안 좋다 싶으면은 그냥 뭐 페이지별로 수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된다면 상순위, 뭐 상중순위, 중상순위, 뭐 하순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키워드 순위별로 그리고 같이 노출되는 경쟁사의 가격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C는 2위 유지에 약 2,200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어떤 키워드를 쓰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그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는 원래 카탈로그로만 광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근래 이제 쇼핑몰 상품형이 이제 같이 풀리면서 노출이나 조금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 뭐 이제 다른 저희 그 자사몰이나 스토어 말고 오픈마켓이 들어가 있는 카탈로그 이제 광고하고 이제 쇼핑몰 상품형 광고하고 같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쌓여 있는 리뷰수 관리나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쇼핑몰 상품형 이 광고를 조금 상단을 올리게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두 개를 같이 노출시키지만은 확장 소재 노출시키는 내용이나 아니면 프로모션별 뭐 차이를 조금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위 유지시에 약 2,200원이라고 하시면은 확실히 상단에 어느 정도 노출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핵심 키워드만 2,200원인지 아니면 서브 키워드가 좀 서브 키워드까지 포함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서브 키워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서브 키워드에서 2,2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메인 키워드에서 조금 순위가 떨어진다면 그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메인 키워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이제 생활잡화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생활잡화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냥 총망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휴 키워드 관리 얼마나 하느냐, 그냥 관리한 만큼 로아스가 찍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고 이제 조금 열심히 볼 수 있는 마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세팅하면서 이제 광고 세팅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계정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뭐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만약에 어떻게 광고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광고 계정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로고 분석 권한 정도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다른 여러 광고주분들께서도 이제 뭐 쇼핑 검색 광고 진입하려고 하실 때 단순히 이제 얼마 정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스pen딩에 따른 세팅 방안을 공유 드린 것도 있었고 이래서 뭐 판매 제품군이나 아니면 제품 객단가 그리고 뭐 주요 키워드들의 검색량 또 업체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운영 방법이 좀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구간별 스pen딩처럼 좀 구간별로 운영하는 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